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경매 탈탈탈. 오늘은 최근에 어쨌거나 부동산 시장, 특히 이제 아파트 시장은 상당히 좀 좋아지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반면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비주택 중에는 오늘 같은 부동산, 다만 이제 매매는 안 된다. 경매로 반값에 낙찰받는 것은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매수하는 이유 또는 낙찰을 받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좀 매매 차익, 그러니까 나중에 한 1년, 2년 지나서 매매 차익을 좀 거두고 싶다. 이런 분이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좀 세를 줘서 임대 수익 좀 거두고 싶다. 이런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임대 수익을 얻으면서 매매 차익도 얻을 수 있다면 가장 최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오늘의 이런 부동산이 또 그러한 종목이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회에 걸쳐서 경기도, 서울, 인천의 매력적인 이 부동산의 경매 나온 물건 각각 3건 이상씩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영상을 보고 스스로가 현장에 가서 임장해보고 지역 분석과 물건 분석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되면서 정말 이 정도의 낙찰을 받았을 때 임대 수익 그리고 매매 차익을 거둘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가 꼭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력적인 지식산업센터.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지식산업센터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경기도에 나와 있는 매력적인 지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번에 이제 우리 정부가 8월 달에 공급 확대 방안을 좀 마련하겠다, 발표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8월에 발표되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가용 정책 총동원, 속도와 물량,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그만큼 지금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아파트 가격이 좀 급등세가 시현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점차 서울의 외곽 그리고 이를테면 인천까지 불붙을 가능성이 높다. 조금 더 선제적으로 좀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미가 있다. 기재부와 국토부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TF 공동 개최 가용한 정책을 총동원해서 8월 중 추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하겠다. 여기 보면 최근에 참석자들은 최근에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투기 수요로 번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철저히 관리하는 등 보다 경각심을 갖고 시장 상황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사지 않을 텐데, 지금이라도 사지 않는다면 나는 상당히 좀 손해를 볼 것 같아. 그런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정부가 정책으로 잘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특히 여기 보면 3기 신도시 5개 지구의 공공주택은 2024년 3월 인천 계양 주택 착공 시작으로 올해 1만 호를 착공할 계획이고 인천 계양에 2024년 9월 최초 분양 및 2026년 12월 최초 입주를 목표로 하는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또 비아파트의 경우 도시공간 거주 품격 3대 혁신 방안 후속 조치에 따라 뉴 빌리지 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등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고요. 8월 달에 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되면 그때 다시 한번 코멘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식산업센터 이걸 줄여서 지산이라고 부릅니다. 구 아파트형 공장이다. 여기 보면 지식산업센터는 도심 지역 또는 신도시 지구에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공장과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아파트형 건물을 이야기한다. 2009년까지는 이른바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리다가 2009년 법률 개정으로 지산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우리가 흔히 오피스, 즉 사무실 빌딩은 내부에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없지만 지산은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관련 법률은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등이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지산의 핵심은 임대 수요와 임대료 수준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최근에 지산의 공급이 엄청 많습니다. 분양도 엄청 많죠. 예, 그래서 가령 매매, 분양, 매매나 분양은 원칙적으로 불가. 오늘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만 최근에 인천에서 분양된 지산 10억, 매매로는 한 9억이 나와 있어요. 사면 안 된다. 왜? 지금 경매로는 얼마까지 떨어졌다? 3억이나 4억. 거의 반값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은 안 되고요. 예, 이런 금액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산이 상당히 위험하다. 동의합니다. 일반 매매나 분양은. 그러나 반값으로 낙찰받는 것은 저는 동의한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강의 광고 하나 간단히 8월 14일 두 번째 수요일 밤입니다. 우리 1년 투자 클럽반 강의를 용산 저희 학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경매를 위주로 부실채권, 온비드 공매, 세관 공매 법률, 주식까지 부동산과 주식을 둘 다 잘하는 우리 유튜브 그리고 우리 투자자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강의 공지와 신청 방법은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 강의 공지란 등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 유찰된 지산 경매입니다. 지식산업센터 4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용인시 지산입니다. 오늘의 물건들은 최소한 한 5천만 원 정도만 있어도 일부 레버리지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자, 첫 번째 지산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의 이너메스 허브시티 4층에 위치한 지산입니다. 용인시는 이제 관할법원이 수원지방법원이죠. 전용이 5.77평. 전용이 5.77이면 글쎄요, 뭐 한 책상 한 2개 놓고 2명도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뭐 1명도 가능할 것 같고요. 감정가는 1억 1,700. 이런 게 이제 분양가. 근데 지금 반값이니까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월세를 얼마 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월세가 한 50만 원 나온다. 그러면 뭐 요 정도 금액 언저리에서 낙찰받는다. 그럼 수익률은 거의 뭐 10%에 육박하는 거잖아요. 다만 현장 가서 체크를 해야만 한다. 9월 9일 날이 입찰 기일입니다. 깔끔해 보입니다. 자, 요 지사는 2020년산. 그러면 4년차. 신축. 좋죠? 10층 중에 4층. 좋고. 전용 좋고. 자,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는 하나은행의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합니다.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근처 중개사무소 가서 이 정도면 임대 수요와 임대료 수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 꼭 체크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위치는 여기라고 보여지고요. 1호선 병점, 서동탄, 그 다음에 이쪽은 GTX, 동탄. 여기는 이제 수인분당선이 있겠죠? 입지는 뭐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권리 분석은 매각물과 명세서. 자,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죠? 특별히 코멘트가 없다. 권리상의 문제 없다. 그래도 본인이 직접 현장 가서 체크해야 된다. 자, 감정평가서 후단에 있는 건물 계양도 자,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 거죠. 발코니도 있고요. 자, 이게 만약에 향을 반영하고 있다면 이렇게 만약에 북향인 것은 약간 아쉽습니다. 근데 이건 땅 모양이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북향, 남향. 그러니까 요 호수보다는 요 호수가 좀 더 사랑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감정평가사가 찍어온 사진인데 공실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책상 한두 개 놓고 또는 혼자 사무실로 쓰기에는 아주 좋아 보인다. 발코니도 좋아 보인다. 현장에 가보자.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지사는 화성시 지산입니다. 자, 여기는 경기 화성시 영천동의 동탄 IT밸리 2차 3층에 위치한 지산입니다. 관할법원은 수원지방법원이고요. 전용이 10.48. 사무실로 쓰기에 아주 좋아 보인다. 자, 감정평가 1억 5,800. 반값은 일단 직관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요 사건에 이제 2건의 물건이 개별 매각합니다. 하나 낙찰됐고요. 물건 번호 2번은 이제 물건 번호 1번만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건도 2020년산 4년차 신축 좋죠? 11층 중에 3층 좋고 전용 좋고요.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 1년 투자 클럽반이 GTX A 동탄역에서 내려서 동탄을 임장했어요. 아파트 그다음에 여기 지산까지. 근처에 지산들 많고요. 상당히 깔끔하더라. 자, 권리 분석은 매각물과 명세서 이 사건의 말소기준 권리. 특별히 커멘트 없다는 것은 권리상의 문제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요게 향이 반영돼 있다면 남향, 동향, 북향, 서향. 서향이어서 뭐 나쁘진 않죠, 여러분.
다만 이것은 각자가 체크를 좀 해봐야 된다. 자, 여러분 오늘 저희 세 번째 지사는 김포시 지사입니다. 이것도 직접 다녀온. 자, 이 지사는 경기 김포시 구례동에 있는 지산이고요. 5층에 위치한. 김포시는 관할법원이 부천 지원. 전용이 11.95니까 괜찮죠? 11.95면은 뭐 한 4사람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감정가 1억 6천. 반값 이하. 상당히 매력적이다. 8월 27일. 감정평가사가 찍어온 외관이죠. 자, 2022년산. 2년차. 완전 신축. 좋다. 10층 중에 5층 좋고요. 전용 좋고.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수협은행의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합니다. 현재 100에 10만 원 있습니다만 요거는 이제 경매에 임박해서 들어온 것 같고요.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 가서 꼭 체크하길 기대하고요. 자, 요 지사는 여기 있고 원래 이제 구례역, 이마트, 아파트 단지도 상당히 좋고 아주 좋은 상권이죠. 예. 요 지하철역을 이용해도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여기 마지막 양촌역에서 도보로 한 5분 거리. 요것도 좋아 보인다.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후순이죠. 전혀 문제 없고 전혀 문제 없다. 현장에 가보자. 자, 오늘 네 번째 지사는 시흥시 지산입니다. 경기도 시흥시 백오동의 건영 테크노밸리 6층에 위치한 시흥시는 관할법원이 안산지원입니다. 전용이 16.5. 와우. 뭐 괜찮죠. 사무실로 이용하기에 넉넉하다. 1억 7,700 감정가 반가 좋다. 8월 20일 날. 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요건도 2020년산 4년차 신축 좋고 7층 중에 6층 좋고 전용 좋습니다. 그죠? 예,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한다. 자, 여기는 이제 나중에 서울대 시흥 캠퍼스, 시흥, 백옷, 서울대학교 병원 등등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위치는 뭐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이제 송도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4호선 오이도역, 정왕역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근처에 신세계 아울렛 등이 있습니다. 예, 입지도 뭐 상당히 저는 좋아 보인다. 권리 분석은 매각물과 명세서 하나로 정리되겠죠?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특별히 커멘트가 없다는 것은 권리상의 문제 없다. 자, 감정평가서 후단에 있는 호수별 위치도 향이 지금 반영돼 있다면 향은 가장 좋지는 않은 거죠. 왜냐하면 남향, 동향, 서향, 북향인 것이니까요.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깔끔하네요. 그죠? 그래서 사실 뭐 사무실로 쓸 때는 굳이 뭐 남향, 동향, 서향을 좀 따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장 가서 이런 모든 것을 체크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본인의 돈 한 5천만 원? 그 이하도 가능하지 않을까? 한 3, 4천만 원의 나머지 대출. 충분히 낙찰받을 수 있다. 오히려 나중에 매매차액, 그리고 임대 수익, 충분히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순발력 있게 임장해서 물건 분석해서 또 일정한 임대 수익 나온다고 한다면 좀 적극적으로 한번 입찰에 참여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러나 본인의 필터링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의 매력적인 지산 4건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경매 탈탈탈